자, 바로 교육 시작할게요. 오늘 교육하려고 하는 거는 그 사전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거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업자 컨설팅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이제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요. 첫 번째는 우리 사장님들이 여기 제가 카톡으로 보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사장님들 걱정 세 가지 바로 알기. 걱정 첫 번째, 직원 관리, 노무, 단체 보험 얘기죠. 두 번째, 재산 관리, 사업장. 세 번째, 퇴직 관리, 세무, 절세 특강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과정을 30분에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아유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옹골지네 아주. 옹골죠. 아유 감사해요. 첫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봐야지. 한 번이 아니 한 번 좋습니다. 이달에 한 번. 예, 이달에 한 번 할 거니까. 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사업자 컨설팅이에요. 실제로 이거 강의는 제가 예전에 진행했었던 강의를 위주로 준비를 했고, 말씀드리면 그 단장님이 계셨던 호남 지역, 그다음에 영남 지역에서 HWRT랑 총괄팀장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들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연도 대상 수상자들 뭐 그런 분들과, 그래서 지방권에 이제 HWRT와 되게 연이 깊고 그때 같이 이제 진행했었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그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컨설팅에 대해서 이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단체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노무 컨설팅이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종업원 관련된 컨설팅. 그 다음에 사업주 본인의 위험이 있겠죠. 사업주 컨설팅. 그리고 이 보장 리스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이 세 가지를 한번 큰 꼭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대기업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대기업은 소위 말해서 CEO가 자리를 빈다 하더라도 구매 담당, 영업 담당, 자금 담당 이런 분들이 다 부서별로, 팀별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빈자리가 되더라도 이게 영업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구매도 누가 해요? 사장님. 영업도 누가 해요? 사장님. 자금도 누가 해요? 이런 상황이면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받을 돈이 아니라 이제 떼인 돈만 있는 거예요. 갚아야 될 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돈 받아야 될, 사장님 있을 때는 받을 돈이 얼마다였는데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줄 돈만 얼마 남는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CEO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서 보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은 이런 리스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EO의 유고시, 유사시의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기업 경영자의 이 경영자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보험료를 납입할 때 모든 게 다 비용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사업자 컨설팅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CEO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종업원과 달리 안정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종업원들은요, 중대재해처벌법부터 해서 수많은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적인 시스템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근데 나 너무 좋아서 여기 사진 한번 찍을게요. 아우 너무 반가워요. 네. 자, 좋습니다. 한번 보고, 그럼 우리 시장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을 한번 볼게요. 국내 사업체 숫자는 한 몇 개나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이게 데이터가 조사하는 것마다 다 달라갖고 그냥 정확한 거, 그냥 10년 전 기준이지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약 410만 개. 많이 있죠. 이부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어떻게 되냐? 약 80%, 320만 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할지라도 똑같은 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주가 똑같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바몬 같은 데서 보더라도 주휴수당 혹은 내가 퇴직 시 이런 말로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질의글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쓰는 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면 영세사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세사업자지만 그 영세사업자가 국가에서 바라보는 위치는 그렇지 않고 똑같은 사장님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업자분들의 고민 한번 봐볼게요. 사업장에 불나는 것도 문제고요. 직원들 다치는 것도 문제겠죠. 거기다가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직원들의 급여는 그리고 심지어 직원들이 퇴직금까지 달라고 하고 있죠. 최근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편의점인지 식당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이제 조그만 가게에서 직원 한 명 두고 일을 하는데 그 직원이 육아휴직을 쓴 겁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육아휴직을 쓰는 중에 당신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쉬는 중에 좋게 말을 해서 급여를 주고 그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당해고했다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1인 사업장인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장님들의 고민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장 관점에서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할 수 있는 것들 뭐 사실 우리가 불난거 화재보험으로 해줄 수도 있죠. 다친 거는 이런 걸로도 보장해 줄 수도 있고 아유 반갑습니다. 자, 요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런 보장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보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노무적인 관점에서 그다음에 세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퇴직 후에 한 달 동안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그냥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차도 근로계약서에는 하나도 못 받았고요. 같이 신고 가능합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주 당연하게 지금 알바몬 같은데 이 상담 게시판에 가면 올라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금까지 너만 못 받았어. 이런 뉴스 기사도 엄청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 혹여나 젊은 친구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 일용직들에게도 이 퇴직금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전까지는 같이 일했던 우리 주변에서 영세 사업자고 내 소중한 아들이고 내 남동생이지만 내 여동생이지만 이제 그런 직원들 입장에서는 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고가 들어갈 수가 있다. 실제로 알바몬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근로권익센터라고 해갖고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이렇게 대놓고 써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뭘 알려줘요? 사장님한테 소송 거는 법을 알려줘요. 그 사장님한테 돈 뜯어내는 거 알려줍니다. 알바 노무 상담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만 봐도 이렇게 실업계산문이 막 이렇게 글들이 있습니다. 독서실 알바 중인데 최저시급보다 적어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투잡인데 급여 4대 보험 전부 다 나와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사업을 창업을 시작한 일반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이런 걸 알기는 어렵겠죠. 자, 이런 겁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급여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저쩌고 해서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것들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만났을 때 그냥 일반적인 보험만 이야기한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암보험 얘기하고 뇌혈관 얘기하고 심혈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의식을 넓혀보자. 여기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사장님들의 마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종업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하고 혼자 밤새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사장님들이 몸도 안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단체보험 알고 CEO 사업자 컨설팅 알고 화재보험 특강까지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단체보험에 있어서 PT 노하우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갖고 그 지방에서 특강을 했을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해갖고 2달에서 3달 과정으로 했었어요. 시간은 4시간. 오전에 2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2시간. 그렇게 같이 했었던 건데 HWT들과 함께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그냥 짧게 30분씩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침에 정보 미팅 때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오늘 할 거는요. 단체보험 시장 현황 및 필요성, 그다음에 단체보험의 혜택까지 아마 여기까지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봐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보면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왔어요. 중대재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번에 파리바게트에서도 또 사람이 됐죠. 공장에서. 그다음에 이번에 또 아워홈이었나요? 거기서도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주에게 중대한 배상의 책임을 물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배경은 어떻게 됐냐면 2011년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고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태안화력수액 발전소에서 사망 사건, 그다음에 물류센터 화재 사건이 있으면서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 및 경영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우리나라는 이게 좀 약하지만 미국은 이게 엄청 세죠. 그래서 사업주들이 미리 예방해라.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업주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2024년 1월 27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라고 하는 건 중대산업재해랑 중대시민재해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처벌 적용 기준은 그다음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여기 쭉 자세한 내용들은 나와 있고 요거는 그냥 제가 화면에만 담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나와 있고요. 사망했을 경우에 또 법인이나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50억 이하의 벌금까지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둘 다 동시에 져야 하는 겁니다. 벌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벌금 확정 시 이제 벌금에 대한 거. 근데 여기 보면은 기업 중대사고 배상 책임에서 보험 담보로 가능한 게 나와 있어요. 봐볼게요. 벌금이라는 것도 기업 중대배상 책임에 벌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벌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고의가 있다라고 하면 벌금을 보험회사에서 줄 수 없다 이거고, 형사방어 비용 이런 것도 무죄에 하나요. 유죄가 있으면 또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징벌적 배상 책임도 있어서도 뭐냐면 일반 과실은 아니고 중과실에 한해서만 보험회사가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자, 그러면 이렇게 보험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을 영업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다 넘어가서 뒤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요. 우리 건물에서도 단 한 건도 판매를 못했어요. 나온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민사상 법률 배상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이 좋은 특약들이 왜 안 됐냐면 첫 번째로 보험료 때문입니다. 제가 쭉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결론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원래는 이제 이것만 이제 계속해서 이것만 이게 파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뒤에 아마 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험료 때문입니다. 보험료. 여기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배상 책임 좋죠. 가입하면 다 좋은데 문제가 이겁니다. 보험료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거 중대재해배상 책임 보험이 실제로 이제 출시가 되었을 때 가입되어 있는 보험 증권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회사 이름이 어떻게 돼요? 포스코죠. 네. 우리 부지점장님 하나손해보험이 좋아요? 이 회사가 좋아요? 네. 하나손해보험이 좋죠? 그럼 여기는 어때요? 되게 좋아 보이죠? 보험료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입 금액이 50억, 100억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요. 보험료가 이렇게 됩니다. 예, 보험료가 이래요. 구독료율이고요. 건별로 들어갑니다. 물론 일반 중소기업도 가입할 수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는데 요청을 하면 일주일 정도 걸리고 보험료가 나옵니다. 작은 사업장은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대부분. 그보다 조금 저렴한 것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보험료만 1년에 얼마씩? 3억에서 1억이에요. 일반 FP님들이, 일반 고객들이 가입할 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입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1년 동안에.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소멸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많은 사장님들이 중대재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보험 가입을 희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도 그럼 중대재해배상 책임 보험이 지금 이제 알겠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제한하시면 됩니다. 제한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서 만약에 못한다라고 하면 이 돈에 거의 한 1000분의 1 가격, 100분의 1 가격으로 제가 보험을 제한해 드릴게요. 뭐냐? 인당 2만 원에 설계 가능한 우리 단체 보험으로 그 재원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중대재해 처벌이 되면 합의 여부 상관없이 이제 형사처벌은 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최대한 줄이고 싶으면 중대재해 처벌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근데 그거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갑습니다. 예. 우와, 이제 종이가 모자라네. 중대재해 처벌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경영자금을 비상시에 확보를 해놓고 직원이 다쳤을 때 그 돈을 갖고 직원과 합의를 할 수 있게끔, 원만한 합의를 도와줄 수 있게끔 사장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첫 번째부터 봐볼게요. 단체보험입니다. 일단 단체보험 한번 봐볼게요. 자, 아까 여기 봤던 거 쭉 넘어서 단체보험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봐보면요, 이겁니다. 우리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영업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인적보험입니다. 맞죠? 사람이 다쳤을 때 할 수 있는 보험, 인적보험. 조기 사망이 있고 질병 상해 위험이 있고 장기 생존의 위험이 있는 것들. 근데 이거는 보면 자, 우리 두 분 같이 앉으셔서 보세요. 지금 서로 처음 보시죠? 제가 여성분 소개시켜 드릴까요? 같이 앉으셔서 보세요. 예, 같이 앉으셔서. 근데 이건 보면 체감 가입률이 이미 90%가 넘어요. 신임들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보험 가입했죠. 자, 재산위험. 화재위험과 도난위험, 비용 손해 등이 드는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모든 회사들도 판매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화재보험은 얘가 특징을 말씀드리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건 주택화재보험밖에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재보험도 할 줄 알고 사업자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설계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상 책임에 대한 거, 일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홈쇼핑에서 판매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한번 이 중에서 이 모든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업자이죠. 자,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했던 자, 4가지 컨설팅을 할 거고요. 단체보험이 왜 필요한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 종업원의 업무 중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키워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산재는 기본이고 민사합의금, 그 다음에 산재 보상액, 그 다음에 기업주 책임의 배상액, 그 다음에 위자료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줘야 돼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산재 처리는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을 사장님들이 대놓고 했어요. 그리고 합의금을 줬죠. 우리도 그렇게 영업을 했어요. 산재 비용 해주는 대신 위로금을 더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산재는 기본이에요. 그거 안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난리가 납니다. 뒤가 사진 한번. 그래서 요거 위자료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액 보상금의 자금 압박을 방지해야 되고요. 회사는 소송의 당사자 소송 비용과 추가 비용까지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기 환급금으로 퇴직금, 상여금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지금 낸 단체보험이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보여드린 거는 전부 다 촬영해서 올려놓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자료는 캡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업원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 형사 소송에 대한 대비를 가능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합의금이라는 걸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종업원에 대해서 제가 대표이사고 여러분들을 종업원으로 제가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럼 보험금을 여러분들한테 바로 탈 수 있게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할까요? 대표이사로 해야 될까요? 그겁니다. 대표이사가 아니라 정확히는 회사로, 법인으로 해야죠. 그리고 그 돈을 쥐고 있다가 그 돈을 그때 하나씩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영에 대해서도 안전장치 및 복지제도가 확보가 돼서 종업원의 생산성이 오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종업원의 근무 만족도가 올라갈 겁니다. 아, 이 회사는 나를 위한 복지제도로서 이런 보험이 있구나를 알려줄 수가 있죠. 네 번째, 종업원이 퇴직 및 신규 채용 시에 보험의 해지 없이 피보험자가 교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운전자 보험을 할 때를 보면요. 생각을 해보면 저 하나에 계약을 여러 개 가져가요. 그래서 이 사람 가두면 새로 가입을 해요. 이게 편할 수도 있어. 한 명 한 명 할 때는. 근데 이제 보면은 운전자 보험이란 게 옛날엔 운전자 보험 이름이 무슨 에코였죠? 차돌이 에코였죠. 지금은 운전자가 하나 운전자 보험이죠. 상품 이름이 다르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간단한 말로 종업원의 근무 만족도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봐볼게요.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장 내용이 전부 다 다르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보장 내용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손해보험의 단체보험은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보장 내용이 다 달랐다. 결론은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는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단체보험의 장점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정리해보면 보험료가 되게 저렴해요. 앉아서 일하면 2만 원, 서서 일하면 3만 원, 이동하면 4만 원이에요. 그거 이해해 주세요. 앉아서 일하면 2만 원, 서서 일하면 3만 원, 이동하면은 4만 원이에요. 1급은 2만 원, 2급은 3만 원, 3급은 4만 원이에요. 엄청 싸죠? 그런데 생명보험사는 보통 얼마냐? 보통 7, 8만 원이에요. 7, 8만 원. 담보 조정이 되질 않습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고요. 피보험자 교체를 할 수 있고 중도 인출도 할 수 있고요. 환급률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생고는 8만 원이라는 돈 안에 환급률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깝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어요. 보장을 줄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2만 원에 대고 환급률도 높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적립을 넣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단체보험의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액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체보험이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산재보험이라는 것도 있죠. 단체와 산재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단체가 있고 산재가 있고 또 근제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 이름 중에 근제 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운영을 합니다. 의무보험이고요. 보험금은 정액보상이 아니라 그 급수별로 정률보상이 나갑니다. 비례해서. 보험료는 당연히 소멸식이고요. 과실산정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범위는 다만 업무 수행 중에 한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업무 수행 중의 범위가 시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출근길에 만약에 출근길에 공장에 출근하는 길에 직원이 사고가 났다. 당연히 업무 중이에요? 업무 중이 아니에요? 업무 중이에요. 퇴근길에 직원이 퇴근길에 집을 안 가고 집은 이쪽인데 딴 집을 들렸어요. 왜 들렸는지 아무도 몰라. 남편이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 그런데도 사고가 났어. 퇴근길에. 퇴근길인데 집을 안 가고 반대로 갔는데도. 근데도 얘기를 안 해. 수상해. 근데도 이게 뭘로 돼요? 업무 중이에요. 업무를 봤다. 출퇴근길에 있는 사고는 모두 다 업무 중으로 지금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제보험은 뭐냐면요. 산재보험이 국가에서만 있는 이 의무적인 보험만 최소의 보험만 해주다 보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한마디로 산재에서 보장하지 않는 초과분만 해주는 거. 이해되시죠? 보험회사가 진행을 했고요. 다만 범위도 업무 수행 중이고요. 그런데 단체보험은 뭐냐면 보험사에서 임의로 가입하는데 산재 초과분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가입 금액 전체를 주는 거고요. 환급도 되고 과실산정 이건 상관이 없고 범위도 업무와 업무 외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집에서 자다가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막 이제 따지는 거지. 그 말이 되냐 업무 중이었다는 게 왜 연락이 안 되냐.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 그런데도 여기서 청구를 하면 보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신랑한테 두들겨 맞은 것만 아니면 뭐가 된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근제보험을 많이 가입을 안 합니다. 산재보험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단체보험을 가입합니다. 아시겠죠? 자, 단체보험 혜택을 한번 봐볼게요. 단체보험은요. 이제 가입 금액은 지금 여기서 약 2배가량이 올랐습니다. 상해 사망 시 억 단위 돈이 나오고 담보는 아주 심플해요. 하나손해보험에 있는 단체보험의 형태를 보는 거예요. 상해 후유장애가 있고요. 업무상 사고 신체장애 발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골절진단비가 있고요. 깁스치료비가 있고 화상, 상해, 입원비가 있고 과로사 관련 특별 질병 사망이 있습니다. 특정 질병 사망. 이게 얼마까지? 5천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외의 담보는 뭐가 돼요?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담보들만 갖고 다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산에서 제가 지점장을 하던 시절에 2017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직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 이게 밀링기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손이 말려 들어가는데 이 장갑을 어떤 장갑을 껴요? 면 장갑을 끼잖아요.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 손가락이 같이 딸려 들어간 거예요. 장갑을 안 꼈으면 손가락 하나 그냥 손톱 날아가고 끝났을 거예요. 장갑을 끼고 있어 손이 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슉 날아갔습니다. 다발성 골절이 됐죠? 자, 그랬을 때 봐볼게요. 이 사람이 입원비가 2만 원씩 31, 64만 원, 수술비 50만 원씩 2번 100만 원, 골절 20에 1에 20, 상해 후유장애가 5천 중에 30% 1,500, 산업재해장애 5천만 원 중에 8급 1,000만 원, 2,684만 원이 이 조건이라면 지급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2017년에 있었던 사고고요. 자, 그러면 여기 담보 중에 업무상 사고 신체장애 발생금이라는 걸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보장해 준다는 게 뭐냐면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1급부터 14등급. 이게 어디에 나온 거예요? 자부상. 오, 야, 이제 많이 순위 높아지셨어요. 자부상이 나온 거예요. 자부상에 나온 것처럼 1급부터 14급까지의 등급을 나눠 놓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 사고가 있으면 가입 금액의 100% 전액을 주고 14급은 가입 금액의 몇 프로? 10%를 준다는 거예요. 가입 금액은 얼마? 앞에 나와 있죠? 업무상 신체장애 발생금 5천만 원입니다.
이게 업계가 동일합니다. 생보도 우리도 동일해요. 자, 여기 보시면 업무상 사고라는 거 한번 나와 있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거에 따라서 있을 때, 그 다음에 출퇴근 재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출퇴근에 있어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사고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도.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봐볼게요. 과로사 관련 특정 질병 분류표라고 있었죠. 가입 금액은 5천만 원. 바이러스성 간염. 간염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직원들끼리 술 먹고 회식해서 피로죠, 피로. 거기다가 심장병. 뭐가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일하다가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심근경색 오고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걸 과로사라고 합니다. 과로사 있을 때 이 담보가 질병사망담보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이 담보는 업계 누적을 무시한다. 다만 어떨 때 업계 2억 이내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2억 이내일 때만 업계 누적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뇌경색증까지 뇌출혈까지. 자, 요거가 있어요. 이게 왜 인정이 되냐? 뒤에도 나오지만 반올림이라는 여러분 드라마 아세요? 옥님이 나오고 그 반올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드라마로도 유명하지만은 예전 삼성 반도체 공장에 그 아마 노동조합의 일부 분해인가 거기 이름이 반올림이었어요. 기흥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직원 한 명이 이제 그때 뭐였더라, 이게 반도체 때문에 뭐 암이었나 백혈병인가로 돌아가셨고 산재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거를 건 한 7, 8년을 싸운 끝에 산재로 인정이 됐죠. 그때 우리 보험에서도 발맞춰서 나온 담보가 과로사 관련 특정 질병 분류표입니다. 이제 상해만 되는 보험은 옛날 보험입니다. 단체 보험도 질병까지도 돼야 된다. 자, 출퇴근길에 빗물에 넘어지고 교통사고 쾅, 산재 인정될까? 당연히 됩니다. 퇴근 후에 귀가하다가 악천후로 사고를 당한 직장인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출퇴근길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통상적인 출퇴근 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집에 가다가 여기 구월동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가서 장을 봤어요. 그러다가 거기 카트가 밀려갖고 내가 다쳐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의 주체가 그 과실이 그쪽에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도 통상적인 출퇴근길로 본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셌어도. 자, 이렇게 출퇴근의 정의 이렇게 쭉 나온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통상의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는데 이 예외의 경우가 이제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진도를 엄청 빨리 나가고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악성 림프종이 첫 산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게 참 보면 느끼는 게 확실하게 1990년도나 2000년대 보면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담배 피던 시절이었잖아요. 버스에서 담배 피던 시절. 근데 세상이 분명한 게 보면은 뭔가 규칙이 생기고 룰이 생기고 조금씩 세상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앞으로 굴러가는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거기에 있어서 누가 더 끌려가냐 딸려가냐 뭐 손해보는 사람이 있냐 없냐 차이지만 근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세상은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삼성에 있는 기흥 공장에 있다라고 하면 그 CEO는 솔직히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게 딱한 일보다는 딱해 보이기보다는 그래 저 정도는 하셔야지가 나오지만 이 세상의 톱니바퀴가 돌다 보니 이제 어떻게 돼요? 5인 미만 사업자도 당신이 대표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불쌍하죠.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한번 봐볼게요. 2016년에 첫 산재로 인정돼서 봐볼게요. 신청된 게 7건, 인정받은 게 몇 건? 2건. 2017년에 8건, 5건, 2건에 1건 점점 퍼센트가 올라가죠. 50%. 12건에 몇 건이에요? 10건. 3건 중에 2건. 지금은요. 거의 90%에 육박하게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산재가 어떻게 된다? 인정이 된다. 2016년 이전까지는 어땠다? 제로였다. 제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체 보험을 혹시 여러분들 갖고 있다면 이 담보를 꼭 2가지를 업무상 신체장애 발생근과 과로사 관련 특정 질병 담보 2가지를 리모델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꼭 리모델링 해주셔야 돼요. 거기다가 절세 혜택까지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렇게 한대.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각 보험료 또는 공제금지 각목의 보험료 등에 한해서 뭘 해준다?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누구를?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 종업원을 뭘로? 피보험자와 그리고 또 뭐래요?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는 뭐까지 해준다고? 연간 70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 전액 비용 처리를 해준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익자는 누구로 한다고? 보통은 열애업은 다 회사로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작은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갖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돼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게 수익자라고 하는 게 지정이 돼 있으면 그 당연히 보험금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피보험자와 수익자한테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이 응당받아야 될 돈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합의를 해서 얻어내는 돈이 아니라 내가 받을 거고 합의는 별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용 처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만기에 소멸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 라고 하고 있어요. 적립보험료 넣는 거는요. 우리는 적립보험료 넣는다 하더라도 100% 다 돌려줘요? 아니죠. 손해 로스가 나오죠. 그래서 적립보험료가 있어도 상관없다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경비를 보면요. 여기 나와 있죠. 상해보험료, 재특약보험료, 단체특약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단체퇴직보험료 나와 있고 자, 필요경비의 여기 산입범위 사업자가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에 안녕하세요. 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 이렇게 한다 나와 있고요. 이건 잘 읽어주시고 하나손해보험의 상품 라인업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는 지금 방금 보니까 이제 업데이트를 제가 어제 깜빡하고 이걸 안 한 건데 옛날에는 우리 운전자 보험이 금리 확정형이었죠. 지금 금리 확정형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됐고 세이프 단체보험이라는 게 있고 우리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단체보험은 크게 두 가지예요. 단체보험과 운전자 보험 두 가지인데 여기 보면 오무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세이프 단체보험에. 그 오무플랜은요. 납입기간 다양하고 70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고 장점은 누적을 보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은요. 사실 운전자로 가입을 하게 되거나 일반 단체보험 자유설계로 가입을 하게 되면 누적을 다 봐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보험을 좀 많이 가입을 했겠죠. 나이가 50대는. 나이 20대는 보험이 많이 없겠죠. 이 사람은 풀로 가입되는데 예를 들어 골절 진단비 같은 게 이 50대이신 분이 삼성화재에 보험을 가입해놨어요. 그럼 우리한테 보험 가입하려면 뭐가 뜰까요? 업계 누적이 뜰 거예요. 그러면 당사가 가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걸 빼줬어야 돼.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있는 여러 사람들이 보험의 크기가 다 달랐던 거예요. 근데 오무플랜은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골절 진단비가 풀로 가입된 사람이 오무플랜으로 또 가입을 시키잖아요. 추가 가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손해보험에는요. 이런 노무 컨설팅, 종업원 컨설팅, 사업주, 사업장 컨설팅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방지법 드디어 이게 손해보험사 호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 업계 공통적으로 22년 6월부터 나왔습니다. 일반 보험으로요. 자, 보통 이게 중대재해배상 책임에서 아까 처음에 설명 드렸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중대사고, 기업 중대사고 다 보장해줘서 좋은데 문제는 뭐라고요? 보험료가 억 단위라고요. 일반 분들이 가입을 시킬 수 없어요.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 가입하면 보험료만 여러분들 월급만 3천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오죠. 실제로 쉽진 않아요. 하지만 세상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단체보험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단체보험 실무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다음 주쯤에 한번 교육을 할게요. 다음 주 목요일쯤에 설계랑 팁이랑 고객 발굴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단체보험 기본 이론만 한번 했어요. 어떻게 내용은 괜찮았어요? 좋았어? 다음번에 단체보험 실무까지 하도록 하고 아우 나 너무 옹골져서 우리 다 같이 V하고 사진 한번 찍게요. V 반갑습니다. 아우 예 정숙 팀장님만 싹 잘 가려줬어. 자 박수 치고 마무리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